우동 파크 호텔입니다. 트롤리를 통일 차단을 개장.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임명장 제2021 166호 성명 양봉조 이하동문. 공동대표 임명장 제2021 170호 성명 이병덕 이하동문. 예,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찍으시고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임명장 앞으로 살짝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받으실 임명장은 통일서천 교수협회라는 단체에서 발급된 임명장을 교수협회 상임 고문되시며 통일선사 상임의장이신 서인택 중앙상임의장님께서 대신해서 전달하시를 받겠습니다. 윤종국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윤종록 교수. 기하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서천 교수협회 강주지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 통일서천 교수협회 최동진.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주본부 임원단 운영위원 가운데 분과위원을 두어 직능별 발전의 모범팀이 회주자 등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 임명장은 강주 상임대표이신 서봉학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봉학 대표님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승희님, 윤정채님, 안남윤님, 김태희님, 또 한영실님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한국 현대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믿거나 안 믿거나 신의 성질을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럼 여러분 통일 문제도요.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반도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북한 문제,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개발을 했는데 여러분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이 완전히 국제사회에 고립돼 버렸습니다. 근데 고립된 정도가 아니라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여러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제재가 얼마나 혹독한 제재인가 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 이 자료 북한에서 나오는 이 통계치가 통계치 작품에 이게 별로 믿을 만한 자료는 없는데요. 그 믿을 만한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중국하고 북한이 무역하는 무역 총 액수를 보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하고 교역해서 먹고 살잖아요. 수출 수입을 중국하고 95% 이상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2015년도 이후에 여러분 이 배북 제재가 트럼프 들어서가 2017년부터 완전히 강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중국과의 북한의 무역 액수가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사람과 물적 교류를 차단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작년 수출 수입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출 200만 달러고요. 수입 2천만 달러 했답니다. 뭐 200만 달러, 2천만 달러 우리 돈 아니니까 여러분 잘 감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200만 달러면 20억이고요. 2천만 달러면 200억이에요. 그럼 한국은 무역 얼마나 해야 되냐? 우리나라 수출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1년에? 5,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인구 절반, 우리 5천만, 2,500만이잖아요. 2,500만을 갖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 달에 고작 벌어들이는 수출 수입 액수가 저 정도라고 한다면 북한 경제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상상하고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면이 김정은이 최근에 여러분 식량난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죠? 북한이 식량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살떨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2의 고난의 행보를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북한에서 오신 우리 동포분들 계시지만 고난의 행보 때 넘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 맞아요? 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죽어나간 시체들 많이 봤죠? 네. 300만 명이 불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 남의 나라 이야기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동포들에게 닥칠 그런 여러분 철체절명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들을 때 여러분 김정은이 살 들이빛인 김정은이 나타나갖고 고난의 행군 얘기할 때 여러분 과거의 고난의 행군은요 북한 주민들이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부터 소련으로부터 받던 모든 지원이 끊기고 또 거기다가 수해가 나고 뭐 이러면서 아사자들이 막 발생했는데 그때는요 뭣도 모르고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불과 여러분 20년도 안 됐잖아요. 14, 15년 전에 일어났던 고난의 분을 다시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북한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양식이 있는 북한 말하자면 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를 이 사람들이 미래를 놓고 걱정한다고 생각하면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게요 지금 북한이 헤어나올 수 있는 그래도 구원의 동화줄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터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요 지금 미국이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투 글러브가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권투 글러브 이게 마주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중국이 완전히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이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얘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요 미국이 중국 보기 싫어서 또는 중국이 잘 사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서 중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가치 문제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시스템,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등장했고 중국이 믿는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치 충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없죠? 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에서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의 그 수용소를 여러분 신장 위구르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 이슬람 지역의 이슬람인들을 갖다가 여러분 강제 개종을 시켜서 중국의 중화주의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수용소를 만들어 100만 명 이상 가둬놓고 여러분 강제 개종이라는 게 여러분 종교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신앙을 바꾸겠습니까? 몽둥이를 두들겨 뺐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제 개종을 하는 온갖 신적인 기재 그 다음에 고문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 강제 개종 이게 비인권적인 강제 개종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 중국에 대해 이 뭐라 지하드라고 그러죠. 이 이슬람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지하드라는 성전이라는 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인들에게만 대한 거 아닌데 여기 사진 보시면 이 교회 폭파시키는 거 보시면 이 크리스찬 기독교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건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의 홍수 시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자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자유는요, 자유의 근원입니다. 자유의 근원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의 자유는요, 뭐에 대한 자유냐면요, 양심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양심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사회 질서를 말하자면 무너뜨리고 남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요, 양심의 자유를 의미해요. 양심의 자유. 그럼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양심이 뭘 추구하죠? 도덕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의 기준점, 도덕적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뭐죠? 종교신앙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내 양심의 기준을 잡고 있죠? 종교적인 믿음, 신앙적인 믿음으로부터 그 양심의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심의 자유는 곧 종교의 자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뭐죠?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한 거는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때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때 여러분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그게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자유는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 내가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누군가에게 투표하고 내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받다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종교 자유가 없는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독재다, 전제정치다, 무슨 전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는요, 노예제 사회입니다. 인간에서 여러분 내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체제라고 한다면 그 체제는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러면 그런 노예제 사회가 어디 있죠? 북한 같은 나라가 노예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누구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김일성만 믿을 수 있는 자유, 김일성 주체자들만은 신봉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또 완전히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사회가 북한인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세계는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주게 될 때 모든 자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보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국가 권력을 통해갖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종교의 자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인구가 한 500만, 1000만짜리 조그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인구 14억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 규모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GDP라고 해요. 미국 GDP의 70%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인구 가지고 뭐 기르고 있어요? 경제력 가지고, 군사력 키워가지고 중국식 가치를 세계에 말하자면 그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하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남중국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 남중국해죠. 빨간 선 보이십니까? 제가 파워포인트 원래 안 켜고 하려다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줄 지나가는 게 중국 정부가요. 중국이 이게 자기 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만 그 암초 올라오는 섬에다가 콘크리트 때려붓고 인공섬 만들어고 거기서부터 내 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만이 들어가 있고 베트남이 들어가 있고 필리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들이 힘이 없어요. 중국하고 맞설 수 있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그저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의 항해가 지금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이 바닷길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국 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의 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북한, 중국이 주장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주권 침해라고 보고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 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격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는요 다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패권적 태도를 갖고 중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여러분 경제 문제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첨단 기술이 불과 한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 맺을 때요. 1990년도 초반, 92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 맺었잖아요. 중국 가면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첨단 기술이 우리 기술 뺨칩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은 그 첨단 기술을 자기 스스로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남한 나라에서 훔쳐온 겁니까? 스파이어로 겁니까? 어느 겁니까? 훔쳐왔죠? 훔쳐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옛날에 훔쳐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이 선진국 가가지고 기술 슬쩍 어깨너머로 배워갖고 와가지고 이런 무슨 로얄티 같은 거 이런 거 지적재산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개발해갖고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의 선진국들이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건 눈 감아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나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간다면 어차피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원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눈 감아주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왠지 왔습니까? 중국에 여러분 큰 기업들 있잖아요. 이 첨단 기술 기업들. 이 기업은 여러분 민간 기업입니까? 아니면 국영 기업입니까? 이 구조를 보면요. 국영 기업. 그럼 이 국영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가 보조금 받잖아요. 그죠?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잖아요. 그럼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그 기업들이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스파이해온 기술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게 될 때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게 되는 수출 경쟁력이라는 건 가격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 물건은 값싸게 나오잖아요. 그 값싸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여러분 생산한 제품이 다른 나라의 민간 기업들하고 여러분 그런 말하자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중국 문제 이것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중국의 가치 문제가 경제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중국에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4억 인구가 이사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사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창성이라는 거죠. 내륙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민들 있잖아요. 그 농민들이 베이징이나 상해에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어요.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주민등록을 말하자면 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동사무소가는 전출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민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농민공은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해외 근로자들, 해외 이주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왜 해외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보다 임금 적게 받죠? 요즘은 똑같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그 얘기가 끝났습니다. 똑같이 준답니다. 사장님 얘기가.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하죠. 하기 싫어하는 3D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저임금 노동력으로 여러분 중국의 그 베이징이나 상해에 있는 사람들과 임금을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부 식민지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고 합니다. 약탈적 노동시장인 겁니다. 구조적으로 약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스파이어 기술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약탈적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여러분 국제시장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중국 기업을 당연히 국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삼성, LG 장사 될까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미국을 중심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 가치를 둘러싼 이 경제 구조는 호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중국이요. 여러분 이 첨단 기술이 발달되는 첨단 기술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중국의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데 씁니다. 안면인식 기술이니 무슨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 가지고요. 뭐 하겠죠? 중국의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해서 여러분 중국의 전체주의를 강화하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 아니죠? 저 팩트 근거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중국해는 우리의 서해 바다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중국하고 여러분 바다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지금 이 중국의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런 약탈적 이 말하자면 이런 경제 구조는요 우리 기업들과 해외 시장에서 붙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삼성, LG, 현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의만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여러분 좌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죠. 1997년도에 반환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국을 중심한 미국 국제사회가 홍콩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중국에 반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편전쟁 때 여기를 조차 빌린 거기 때문에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돌려줄 수밖에 없어서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왜 우리 땅이죠? 독도가 왜 우리 땅이에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어서 우리 땅인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고 우리 국군이 이걸 지키고 있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에요. 맞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국이 당시에 홍콩을 갖고 있었는데 돌려주기 싫으면 안 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효적 지배 이유로 돼서. 근데 여러분 돌려줬어요. 왜 돌려준 줄 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당시에 홍콩이 중국 전체 경제보다 홍콩 사이즈가 적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홍콩을 중국 정부에 중국에 돌려준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이 홍콩대라고 하는 겁니까? 홍콩이 중국대라고 하는 겁니까? 중국이 홍콩처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서 홍콩을 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홍콩에 중국 법을 통과시켜서 원래는 중국은 그냥 말하자면 중국과는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 자기들이 자치하는 쪽으로다가 여러분 그냥 홍콩의 자율적인 권리를 보장해줬는데 홍콩 자치구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통과시킨 거는 이거는 홍콩이 중국된 겁니까? 중국이 홍콩된 겁니까? 홍콩이 중국된. 이거 여러분 국제사회 엄청난 약속 위반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콩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말하자면 그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이거는 여러분 중국의 왕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과 영국과 국제사회가 만든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로 교두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작년에 홍콩 주민들의 의사,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홍콩을 중국이 그야말로 테이크오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누가 지금 문제시하고 나왔죠? 여기 모자 쓴 빨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국내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이게 저기 뉴욕에서 부동산 장사하더니 장사꾼 트럼프가 국제 무대를 외교 무대를 갖다 장사꾼 무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가치적인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2018년도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까지 중국을 믿고 중국 물건을 우리가
팔아주고 미국 시장에서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WTO 체제라고 하는 세계 무역 시스템 안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 문을 여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그 문을 다 열어줬고 중국에다가 여러분 기술을 다 이전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할수록 문호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문과 기술의 입장에서 중국이 마음껏 미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우리의 바람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주고 중국 물건을 팔아줘서 잘 살게 만들어주면 중국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그야말로 대방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 줄 알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책임 있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중국은 지금 전체주의, 권위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의 뒤통수, 세계의 뒤통수를 치는 약탈적인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펜스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180도 바뀐 겁니다. 과거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당히 우호적인 미국의 태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손을 봐야 되는 나라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렇게 손보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체제를 중국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가치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펜스 대통령이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건 펜스 대통령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여러분 미국의 말하자면 중국 대중국 전략이 바뀐 거를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미국이 여러분 군사적으로 중국을 꽁꽁 외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어느 쪽이 더 세죠? 미국이 세죠? 미국이 센데 얼마나 더 세냐? 몇 배가 더 셉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요 미국의 군사력은 어디에 또 큰 힘이 있냐면 동맹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맹국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있어요.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뭐 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죠?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 관계는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뭘 했냐면 여러분 관세를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관세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2,500억 달러, 또 추가로 2,500달러 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관세는요 중국 경제의 치명적인 거. 왜냐면 중국 물건의 경쟁력은요 가격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싸잖아요. 근데 25% 관세 때리면 중국 물건이 값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환율 조작법을 지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환율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문제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여러분 이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부도직면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중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제가 보게 되면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잖아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바이든이 들어서면 트럼프처럼 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선거 재밌게 보셨죠? 미국 선거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이든은 중국 편이다. 이거는 중국 친중국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친중파다. 이거는 중국에 붙어먹는 놈이라 이거 되게 되면 여러분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거 중국이 이기는 거고 내가 이거야 미국이 이기는 거다.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든이 들어선 이후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뉴스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철회하고 있습니까? 강화하고 있습니까? 강화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요. 이 트럼프를 지금 바이든을 뭐라고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는 트럼프 때는 미국 혼자 중국을 조졌는데 나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을 조지겠다. 그래서 한국도 들어와라. 그게 뭐예요 요즘 얘기하는. 그게 쿼드예요. 쿼드 플러스. 맞죠?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미국 편은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유럽 연합 전체가 미국 편이죠. 호주가 어디 편이에요? 미국 편이죠. 캐나다가 미국 편이죠. 일본이 미국 편이죠. 아까 저 남중국의 문제로다가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이라고 얘기하는 인도에서부터 미국
미국까지 있는 모든 국가들이 누구 편이에요? 미국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바이든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개별 기업들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뭐 기업. 요즘 맨날 나오는 뉴스들이 그런 뉴스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미중 패권 전쟁 강의하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념과 가치의 전쟁이 뭐죠? 그게 냉전입니다. 냉전. 미소 냉전이었어요. 그 미소 냉전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어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계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 쪽에 중국의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어느 쪽이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여기 광주, 전라남도 우리 국민 여러분 어디가 이기길 바라세요? 미국. 아 미국이 지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중국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이게 아이고 그렇게 대단히 주시다. 저기 여기 어디가 이기길 바래요? 미국.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은 어느 쪽이 이겨야 될까요? 왜 그러죠?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걸 부정하는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요. 미래 통일 한반도의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관심이 있을까요? 북한은 관심 없을까요? 북한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왜? 북한의 여러분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중국에 달려있잖아요. 중국이 유일한 동아줄 생명줄 아닙니까? 근데 그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저렇게 끝을 모르게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뉴스를 지금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의 엘리트 집권층이 이 뉴스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아무나 보죠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북한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냐면요. 어디도 여러분 구원의 동안줄을 말하자면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에 손 내밀면 중국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없죠. 남한에 손 내밀면 남한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한에 손 내밀어야 도와줄 게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그렇게 속 시원하게 폭파시킬 거린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줘요 지금 저 상황에.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북한 경제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안 변화되고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증거가 이 자리에 이쁘게 꽃단장을 하고 계신 우리 북한에 있는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북한 체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어오신 분들, 이분들은 대단히 위대한 분들이고 이분들보다 늘 위대한 분들이 지금 북한에서 결심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잖아요. 그냥 북한 내부도 지금 장마당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요번에 이 김정은이 그랬더만요. 자본주의 나란히 품 이거 배격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 공화국의 최고의 안적인 게 뭐냐면 K-pop 한국 드라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북한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뒤집을 수 있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나란히 품이 K-pop 한국 드라마보다 걸리면 사형까지 하겠다라고 북한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북한 체제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거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한국과 북한의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GDP 차이가요. 북한이 2배가 더 컸어요 우리보다.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북한이 우리보다 개인 GDP가 4배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6.25 전쟁 끝나고. 그죠? 1980년도 되기 전까지 개인 GDP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투월 못했어요. 80년도 들어와서 투월한 겁니다. 그죠? 김일성이 자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지도먹는 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 냉전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이 북핵 문제로부터 비롯된 이 상황은 우리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죠? 아, 기회인 것 같다라는 적극적인 동의가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북한이 공개되면 그냥 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일을 반대한다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북한이 어느 날 무너져갖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갑자기 2, 300만 명이 넘어와갖고 뭐 한 1000만 명 넘어와갖고 광주시내 한 50만 명 와갖고 여기 엎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 갖고 좀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도 고민하고 있고, 일본도 고민하고 있고, 미국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북한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붕괴된다고 평화적인 통일이 된다는 건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코리안 드림을 갖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을 우리가 명확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맞는 거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코리안 드림 교육 강사 양성, 그 다음에 광주 5개주 대표자, 그 다음에 전남 대표자분들이 임명되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본론을 얘기하기에는 저한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 대한 합의 없이 우리가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그건 여러분 끝없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제재를 강화하죠. 한쪽에서는 뭐 하자고요? 북한하고 교류하자입니다. 북한은 햇볕제 주제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냐면 목표가 여러분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집에서 자식 키우면 여러분 어떻게 키우십니까? 자식 어떨 때는 몽둥이 회초리 들고 있지 않아요? 그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 잘못되면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했을 때는 끌어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갖고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회초리 듭니까? 그거는요 미래 비전을 갖고 자식을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가 잘 되려면 네 미래가 빛나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적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회초리 드는 거잖아요. 회초리 듣다가 무조건 회초리 들고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반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건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핵무기만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한쪽에서 인상 쓰면서 위협하면서 뺏겠다고 달려들고 한쪽에서 웃으면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다 북한에서는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 모두 체제에 자기의 목숨이 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 강의는요 우리 상임 대표님 다 따로 좀 기회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여기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주도. 우리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초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든지 아니면 따로 나날짜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충분히 도대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일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또 저희들한테 듣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 조금 부족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센터장님의 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 말씀에 저희들이 일정 날짜를 잡아가지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번 초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시간, 교육적인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동의해 주시겠죠?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 드림이 있었다는 축하 공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한 800명이 650명 정도가 됩니다. 800명 보자고 있는데요.
이제 순수 탈북민 봉사예술단체에서 정말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가면서 뭔가 통일운동에 대한 것은 저희들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비례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올 때 우리 공연 하는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박덕주 우리 운영 황상구 회장 임명장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 회장님 다 나오셔가지고 임명장만 좀 보내주면. 여기서요. 우리 박덕주 황상구 책임을 차철 회장님 자 저쪽에서 임명.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랬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랬어. 그리고 이어서 광주의 정순영 TV라고 이번 홍보실장 바로 이어서 임명장 2021 161호 기여를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통일찬 사람들 강제본부 황상구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 통일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그 정순영 TV 유튜브 강주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취한 사람들에서 유튜브 채널 홍보실장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아주 정말 사방팔방 강주에서 안 다니시는 데가 없어요. 자, 잠깐 나오십시오. 바로 임명장만 바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구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임명장 저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동원입니다.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너무나 역사적인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체 사진을 찍고 식사 이동하는 이제 아래 식사 위로 이동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강주 5개구 대표자 임명 그리고 전남에서 대표되시는 전남 서부동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무등팝 호텔에서 교수 실천협회 정말 앞으로 엘리트 계층에서 이 코리안들의 비전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교수 실천협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두를 환영하는 의미와 오늘 행사가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서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단체 사진 한번 같이 찍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나 자리가 역사적이고 너무나 큰 자리고 해서 전체 사진을 한번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의자를 놓고 한번 저희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앞에 자리 배치좀 해주시고요. 의자를 주시고 앞에서 사진 한번 하겠고 안고 쓰고 또 계단이 올라가면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아요. 프랑카드 사이로만 들어가면 돼요. 프랑카드 사이로. 그리고 이제 소개한 분 우리 한겨레 홍기수 광주 전남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본부장님이요. 아주 한겨레 홍기수 광주 전남 본부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민인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민인선 우리 최선생님 잠깐 나오시면 하시고요. 이거 진짜 제가 우리 민인선 선생님 정말 좋아합니다. 강주에서 거의 주피디에 민인선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주에서 나오실 분들은 정말 다 나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여러 측면에서 소위원들과 같이 역할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민 선생님 잘 나오시고요. 우리 박성기 의원님, 박성기 나오시고 우리 이병기 의원님 나오시고요. 자, 앞으로 다 나오시고요. 다 나오시고요. 권민아. 뒤로 빼고. 우리 민선을 먼저 해주세요. 잠깐 민선 다 인사. 앞에서 인사하시죠.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구 다 앞으로 나오십니다. 자,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저기 앞에 가리지 말고 저기. 그렇게 오늘 나오신 역사적인 이 자리에 저희들의 그 인증샷으로 저희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일보에서 이 사진을 크게 올릴 겁니다. 우리 남도일보 언론문과 위원장님 자, 들어오세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한번. 자, 하시고 마스크를 다 벗어주세요. 내가 확실하게 들어오세요. 예. 제가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저도 들어가 다 찍겠습니다. 이것은 쫙 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쫙 피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자, 영상 준비했나요? 예. 자, 준비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그럼 마스크를 한번 벗고 잠깐 쓸 것 같아요. 네, 잠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저만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제가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하면 그냥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주먹만 딱 쥐세요. 말하지 마. 원드림 원 코리아 하겠습니다. 원드림 원 코리아. 원드림 원 코리아. 자, 한번 드시겠습니다. 자, 원드림. 제가 원드림 하면 아니 그냥 이 담으시면. 자, 원드림 원 코리아. 주먹만 쥐어요.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우리 민선 선생님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주 그 여러 그 유튜브 내나 그 카톡에서 다른 분들 다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식사는 아래 남과정이 있습니다. 남과정이 있는데요. 그 8인 8명씩 각 구별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옆에 테이블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안 됩니다. 옆에 테이블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남과정 한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서 3분 5분 걸립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각 팀별로 각 구별로 내려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남과정 각 구별로 8명이 이내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8명. 그리고 거기 내려가셔서는 대화를 나누면 우리 단체도 좀 어렵게 되고 또 서로 개인 벌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시는 입구에는 식권이 있습니다. 식권 받으세요. 애썼어요? 애썼어. 수고하셨어요. 아니 빨리 와. 이렇게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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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아주 큰